야, 우리가 말이야 자기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그 다음은 우리가 다시 이어가야 되는데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 그건 우리가 볼 수가 없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니까 이 정권 내에서 완전히 예를 들면 김어준 뭐 어떤 예상되는 사태는 김어준 세무조사 나오고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해서 양쪽의 충돌이 아마 볼만할 거다. 친노 친문으로 내려오는 순수한 혈통의 계보를 지켜야 되는데 자꾸 불순물이 들어온다. 김민석처럼 한때 공동체를 배신하고 등을 졌던 거기에 칼을 꽂았던 그런 인물들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뭐 이런 거 같은데 적당히 하시라. 왜냐하면 이 정치의 결과를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어. 세 번째 주제 한번 전환해 볼게요. 유시민 김어준의 청래 구하기. 이제 뭐 유시민 김어준 씨 그리고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요즘 정청래 민주당 대표 요즘 참 이제 어려움에 빠져 있죠. 지금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뭐 이제 X를 통해서 불신임을 시사하는 듯한 메시지를 연달아 내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정청래 대표는 이제 곧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뭐 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집권 2년 차에 집권 여당에서 이제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이런 참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 뭐 그래서 친명 쪽에서는 이제 정청래 대표의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고, 뭐 이제 지지층 사이에서도 막 뭐 소위 이제 뭐 문조 털레유라는 표현을 쓰죠. 뭐 문재인 조국 뭐 털보 뭐 정청래 유시민 뭐 이제 이런 그 구주류를 칭하는 에 대한 약간 멸칭 비슷한 건데, 문조 털레유 이런 말을 쓰니까 이제 또 이들의 움직임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위기에 모여 있으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정청래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또 집단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 좀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박 의원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뭐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집권 2년 차에 이렇게 각을 세우는 모습, 정말 보기 힘든 모습인데, 이게 사실상 정 대표는 뭐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한다지만 사실상 뭐 지금 뭐 누가 봐도 뭐 이제 대립구도잖아요. 이런 국면의 흐름, 뭐 8월 전당대회까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전례는 별로 없어요. 네. 집권 2년 차에 뭐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컨셉으로 전당대회에 도전한다. 네. 그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는. 때문에 정청래 대표로서는 이 상황이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모호하면 모르겠는데 네. 누가 봐도 명료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불호를 떠나서 네. 지금부터 앞으로 2년간 여당 대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 네. 근데 지금 지도부는 아닌 것 같아. 이걸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대놓고 얘기한 거죠. 야당과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까지 네. 뭐 막스 베버까지 언급을 네. 하면서 책임, 통합, 균형 뭐 이런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누가 봐도 그런데 어울리는 리더십은 아니잖아요. 이분은 선명한 개혁,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추진하고 네.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다 이런 인식을 대통령이 드러냈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뭐 자기를 확 바꾸든가 아니면 접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그 자기를 확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접을 수도 없고 애매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다가 본인은 또 본인대로 자기 의지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정권은 짧고 뭐 국민은 영원하다 이 얘기도 했고 1인 1표 얘기도 하고 보안수사권 폐지 얘기도 하고 심지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너무 뭐 쌀로 밥 짓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결집시켜 보겠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정청래 대표 그러는 이유가 이제 본인이 개인이 아니고 일정의 이제 민주당 내에 신구 세력 간의 갈등에 한 축에 서 있다 보니까 뭐 자기 혼자 접을 수도 없고 애매한 상태인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고를 하라면은 지금은 물러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게 단지 안 좋다를 떠나서 정청래 정치 스타일이 지금 여당에 필요한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제 이런 의제로 지금 여당이 국정 운영에 초점을 거기다 맞출 때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그 큰 틀에서 지금 산업 체제가 전환되고 있고 사회 구조도 바뀌고 있고 또 정치 체제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설계하고 그걸 설득하고 이제 그걸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내서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리더십이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걸 한다 치고 그러면 대통령하고 잘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개성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관리인을 요구합니다. 관리인, 무난한 관리인. 그게 아닌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분이 대권 욕심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그 대통령 입장에서 좀 불안하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작년 전당대회하고 다른 게 작년에는 권리당원들의 지지 기반을 통해서 무난히 이겼는데
지금은 일단 반정청래 이게 조직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호남에서 그런 게 예, 생기고 대통령 메시지가 선명하다 보니까 지지층들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곤란함. 그러면 아무리 이제 민주당 구주류 세력의 친노 친문 여기에 친화력을 갖고 있는 당원들도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돼가지고 대통령이 레임덕이 생기고 여권이 분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설사 나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물러서야 된다. 그리고 다른 기회를 본인이 생각해야지 여기서 자꾸 저렇게 하던 대로 돌파하려고 그러면 돌파가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완전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이제 경험이 많고 촉이 빠르니까 물러서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런 말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정 대표가 이제 뭐 당 최고위에서 뭐 이제 일부 언론에서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한다. 뭐 이제 계파 명명을 싫어하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저는 당원파고 개혁파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명은 아니란 얘기네. 아 친명 민주당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사실 뭐 정권 말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정권 2년 차에 그래도 그러니까 가장 말이에요. 권력이 서슬퍼런 상황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건 사실 참 난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층도 사실 되게 엇갈려 있잖아요. 아까 말한 뭐 이제 문조 털레유라는 이제 멸칭을 쓰니까 이제 또 이제 그쪽 구주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새똥 돼주기라면서 뭐 이제 거기는 조금 너무 경량급들이더라. 그러니까 좀 문조 털레위에 비하면 그러니까 약간 좀 무게감이 맞아요. 뭐 새똥 그 돼주길이 뭐 이제 김민석 총리 뭐 유튜버 이동영 씨 뭐 김용민 씨 이현주 홍영길 의원 뭐 이렇게 하는 멸칭인데 뭐 이제 이게 사실 근데 어쨌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는 건 확실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김원준 씨나 유시민 씨나 이제 여권의 빅스피커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이 과연 정청래 대표 구하기에 일률적으로 나서가지고 지지층에 대해서 정 대표를 뽑아야 돼 이런 메시지를 줄 것인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 대표도 기대를 하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싸움은 잔인하고 치열할 겁니다. 아마 앞으로 전개되는 양상이 네.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일단 귀국할 때 과연 정청래 대표가 공항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부터 이제 화제가 되겠죠. 네. 아마 나갈 가능성이 클 거예요. 안 나갈 가능성 형식상 봉합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그 말은 그렇게 해도 웃는 것처럼 해도 뭐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반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유 뭐 반명이 어디냐 친청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이건 권력 전체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뭐 나가서 봉합을 할 가능성은 있겠죠. 청와대가 부를 것 같다고 보시는 뭐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그렇게 보는데 아니면 진짜 우리 이제 그냥 끝까지 가자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체면이고 뭐고 간에 뭐 신사협정이고 뭐고 간에 전면전으로 가는 거죠. 전면전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갈까?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단 한번 쉬어가는 타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돌아오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앞으로 집권 내내 쟤들한테 휘둘린다. 그리고 아마 공소 취소니 탄핵이니 이런 걸 가지고서 과거에 내가 국회에서 통과된 적 있잖아요.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적 있잖아요. 이때와 비슷한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반대로 이른바 문조털레유라는 그 과거에 운동권 출신의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은.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말이야 자기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그 다음은 우리가 다시 이어가야 되는데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 그건 우리가 볼 수가 없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면 이 정권 내에서 완전히 예를 들면 김어준 뭐 예상되는 사태는 김어준 세무조사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태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해서 양쪽의 충돌이 아마 볼만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결국 국민이죠. 뭐. 그렇죠. 그런 분석에 참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한 친명이라 불리는 하 의원이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뭐 그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살려면 뭐라도 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공항 가기 전에 얘기였었는데 공항권 전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뭐 공항에도 안 부르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시작됐구나. 그리고 X에서 쏟아내는 메시지들이 다 정청래 대표를 겨냥하는 것들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친명계 의원들이 연일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막 뭐 이제 불출마해야 된다. 어제도 뭐 이기현 의원도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출마하지 마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놓고 얘기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내 다음 주에 출마를 할 것 같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정청래, 김민석의 송영길 의원까지 이렇게 3파전을 벌일 가능성이 큰데 이제 사실 친명의 뜻이라는 게 대통령 명심을 받는 후보라는 게 뭐 김민석이냐 송영길이냐를 두고 뭐 이제 두 분이 어제 나란히 호남으로 가면서 경쟁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두 분은 어떻게 마지막에 막판 전쟁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정 대표가 출마한다는 전제로? 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네. 본인이 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네. 그 얘기는 접으면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들리게 그렇죠. 저는. 근데 나오면 나도 나간다. 뭐 이런 것 같고 또 이게 김민석 총리 측에서는 차라리 송영길 대표가 나와주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김민석 총리가 시차가 좀 있잖아요. 네. 당장 지금 출마를 하는 게 아니고 총리 청문회 끝나서 인수인계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7월 초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정청래 때리기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맞대응을 그 송영길이 해주면 좋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송영길 대표는 뭐 입각 그 희망도 한다. 외교부 장관을 희망한다는 얘기들이 뭐 그런 많더라고요. 얘기도 있고 뭐 시켜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직은 좀 변수가 있는 것 같고 출마하게 되면은 뭐 3파전이 될 텐데 결선 제도가 있으니까 결선에 가게 되면 협력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방향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두 분 다 이제 친명 뭐 혹은 유이재명 이런 쪽에 서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나 이제 구주류 세력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해 왔으니까. 다만 이제 누가 올라가게 될지 뭐 김민석 총리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뭐 그 대통령 그렇게 보이죠. 호강을 받고 있고 여론조사 추이나 이런 걸 봐도. 근데 송 전 대표도 뭐 입각도 아닌데 그냥 있기보다는 뭔가 본인이 존재감을 발휘하고 다음 라운드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출전은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페이스메이커를 할 거냐 아니면 끝까지 갈 거냐 뭐 이제 이거를 두고도 좀 뭐 이제 논쟁이 있는데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3명 이상 나오면 결선 투표를 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이제 만약에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3명이 다 출마해서 뭐 이제 붙고 이제 거기서 과반이 안 나오면 결선 투표를 가서 뭐 이제 뭐 김민석 대 정청래든 김민석이든 뭐 이렇게 붙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8월이면은 이제 새 당대표의 결정이 돼서 가타부터 결정이 나는 상황이니까 뭐 이제 민주당은 8월이 되면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이제 안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만약 연임이 되면 또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또 이제 사실상 그때는 대통령의 레임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들도 나오고 뭐 어쨌든 가타부터 상황이 결정이 될 텐데 이제 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약 없는 이제 딱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장도 대표 임기는 내년 뭐 8월인가까지 아닙니까? 그 참 이제 내용이 좀 길어지면서 좀 이제 정치권이 어떻게 뭐 그런 당권 경쟁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민심점검 Q&A 앞서 말씀드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자 한 분씩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 김채권님께 좀 드리는 질문이에요. 스언님께서 나경원 의원이 오늘 한동훈 복당은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다음 당대표 되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요? 본인이 당대표 되고 싶다는 얘기를 뭐 주변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근데 사실은 선거 때마다 안 나간 적이 거의 없잖아요. 모든 선거에다 나가시는 분이니까 그 영어 속담에 파티 버터플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파티마다 쫓아다니는 나비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파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얘기하는데 선거 버터플라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계속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나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나가려고 하면 본인에 대한 그 경쟁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밀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재선거하라라고 요구한 게 또 그런 일환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본인은 펄쩍 뛰셨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분이시죠. 정문화는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박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거예요. 빠미킴님께서 유시민 김어준이 대놓고 이재명 저격할까요? 유시민은 뭘 어쩌고 저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놓고 저격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시민 그 작가는 그 민주당 내의 이런 세력 갈등을 어떤 통치의 효율성이나 효능감 이런 것보다는 결국 이제 과거의 기억이죠. 누가 동지였고 누가 배신자였는지, 그리고 누가 민주당의 전통적 정체성에 맞는 사람인지, 누가 의리를 지켰고 누가 그 의리를 등졌는지, 이제 이런 어떤 정체성 프리즘으로 이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게 ABC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은 현실 정치를 그만뒀으면 현실 정치를 그만둔 사람답게 그냥 인플루언서나 영향력 있는 어떤 관찰자로서 비평가로서 할 수 있는 선을 지켜야 되는데 김어준도 유시민도 그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본인들의 영향력을 더 키워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일종의 이제 뭐랄까 순혈주의 같은 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게 이제 평택에서 조국을 지지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이 당의 이익으로만 보면 그게 별로 그렇게 핵심적인 이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조국 그 의원인 조국 전 대표나 조국혁신당이 2030들로부터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배척받는 상황이고 지지율이 0%인데 그걸 끌어서 뭐 하려고 이런 생각이 솔직히 실용적으로 보면 안 됩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의 사고 구조는 그렇지 않은 거죠. 친노, 친문, 친명으로 내려오는 이 순수한 혈통의 계보를 지켜야 되는데 자꾸 불순물이 들어온다. 김민석처럼 한때 공동체를 배신하고 등을 졌던 거기에 칼을 꽂았던 그런 인물들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뭐 이런 거 같은데 적당히 하시라. 왜냐하면 이 정치의 결과를, 이 국정 운영의 결과를, 이 정권의 그 통치를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어요.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나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유시민 씨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디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 위험해져요. 공개적으로 협박이죠. 그렇게까지 얘기했네요. 이런 표현을 협박이에요. 방송에서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이거는 뭐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까지 그만두고 나오겠다는 건 내가 자유롭게 내 할 말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유시민 씨의 입도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전 같으면 그 김어준이 판을 짜고 의제를 설정하고 유시민이 그걸 증폭시키면 평택에서 저런 결과가 나올 수가 그렇죠. 없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통합에서 저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지. 문재인 정권 때는 그게 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통치권자도 좀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그 주변에 형성되고 있는 민주당 내에 이제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다른 흐름도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안 통해요. 안 통하니까 이분들은 더 약간 조바심, 짜증 뭐 이런 게 나는 것 같은데 그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이 장강의 앞물이 장강의 뒷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뒷물이 됐음을 인정해야지. 자꾸 본인들이 그걸 거슬러 가가지고 다시 앞물에 서려고 하면 그 본인들도 불행해지고 저 정당이나 이 정치에 별로 좋은 영향을 못 미쳐요. 거기도 좀 적당히들 하시라. 제가 할 일은 없지만. 그렇죠. 이제 참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약간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있어요. 이제 좀 위에 좀 오래 해먹으신 분들은 좀 이제 물러나서 자리를 좀 이제 양보를 해주시라. 뭐 이제 이렇게 해야 후배들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50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50대 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야 이거 했었는데. 아직도 거기는 586들이 꽉 잡고서 바로 자기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나는 사람들 애 취급하고 이런 정당. 그러니까 뭡니까 도대체. 진짜 그렇죠. 대학교 서클, 대학교 3학년이 대학교 1학년을 아주 애 취급하잖아요. 네. 뭐 그런 거죠. 정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요. 야, 저도 형도 50대야 그러니까 막 뭐지 내 위에 더한 놈들 많다고 막 뭐 그래대요. 아무튼 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코너로 오늘 다른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의 이제 여의도 처방전을 이제 한만씩 들어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이제 오늘은 주관식 문제를 드릴 텐데 이제 위기의 남자인 여야 대표 정청래, 장동혁 대표의 각각 구세주가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사람으로 써야 돼요? 네, 그렇죠. 아니 사람 아니어도 되잖아요. 아니요 되죠. 예. 구세주는 뭐가 될까요? 이제 이렇게 각각 생각하시는 분은 인물로 써주시면 좋고.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여야 대표의 구세주가 될 인물들. 인물 아닙니다. 인물 아니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태도로. 태도로 썼습니까? 우리 박 의원님부터. 저는 정청래 대표는 평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심호흡을 하고 네.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겸허하게 좀 봐라. 네. 그러면 본인이 나아가야 될지 물러서야 될지가 보일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장동혁 대표는 없다고 봐요. 왜뭐 별로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 이거 전환길이고 고성국이 다 썩은 줄이에요. 그게 무슨 동아줄입니까? 구세주는 없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채곤님은 이 저 정청래 대표는 아마 1인 1표제를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겠죠. 대의원들이 그 표를 여러 장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뭐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뭐 문조털레윤이 뭐니 하는 그 김어준 씨를 필두로 한 그런 분들이 함께 그 동맹군으로서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잠실이 유일한 구세주잖아요. 그 외에 아니었으면 지금 그렇죠. 의총도 지금 안 나가시잖아요. 잠실 얼마나 따뜻해요. 가면 박수 쳐주고. 잠실 아니었으면 그 잠실도 처음에는 갔다가 그다음에 변장하고 마스크 쓰고 막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갔다가 이렇게 눈치 쫙 보니까 아, 내가 여기 좀 있어도 될 것 같네라고 하니까 마스크부터 벗기 시작해서 하나하나 벗기 시작해서 가서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부정선거 이렇게 써갖고 들고 있는 뭐 이게 잠실이 본인의 유일한 지금 탈출구로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분이 이제 고성국이라든가 전환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전환길 씨는 뭐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 계속 비판하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아 장동혁은 우리 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환길 씨가 묻는 순간에 제가 보기에는 나락 가는 거거든요. 뭐 근데 뭐 어쨌든 당장은 그렇죠.